안녕하세요, 김주일스예요. 전편에서 이어집니다. 부지 정리가 모두 끝난 가물치연못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북적북적한데요. 장비가 올라오기 전에만 주인 행세하는 겁쟁이 비바. 오늘은 드디어 토목공사가 끝이 나고 본공사가 시작되는 날. 터파기라 불리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아침 7시에 현장에 도착한 요분들은 기초공사 사장님과 저희 건물을 지어주실 빌더팀, 곳에 6더블 굴삭기가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땅을 파내야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무턱대고 땅만 파면 안 됩니다. 그 전에 할 게 있는데요. 땅을 파기 전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지내력 테스트. 건물이 올라가는 집안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 과정에는 장비가 한 대 필요하고요. 시험 비용은 50만원. 건물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설계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온통 돌바닥인 저희 부지는 테스트 결과 별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안 하면 찝찝하니까 그냥 했습니다. 장비가 꽤나 무거워서 굴삭기로 옮긴 건 비밀. 지금 길을 완벽하게 못 닦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부지 정리, 토목공사에서 빠진 것들이 있었죠. 요 이빨 빠진 축조 블럭을 메꿔야 하는데요. 3개에 28만원 주고 새로 주문을 했어요. 자, 어떤가요?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거. 한쪽에선 제가 축조 블럭을 쌓을 때 기초 사장님은 좌표를 찍으면서 기초 건물이 위치할 터파기를 준비합니다. 건물의 아랫부분,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들어갈 건물의 기초 부분은 잡석과 단열재, 비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중첩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위치를 잡으면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미리 계산을 해서 작업을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게 도면과 다르게 들어가면 준공이 나질 않아서 나중에 건물을 다 지어놓고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오신 기초 사장님은 전국에서 기초공사를 제일 잘한다는 분으로 저희 빌더팀, 그러니까 목수 사장님들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보통 저희처럼 직영공사를 할 때는 인력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해당하는 팀을 구하기도 하지만 제가 집을 지은 동네 분들의 사례를 확인했을 때 보통은 목수분들이 같이 작업을 하는 팀과 일을 하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목수 빌더팀이 총공사를 지휘하고 각 공정마다 가장 잘하는 팀을 섭외해서 진행하는 형식인데요. 저희 건물의 기초 구조는 일반적인 직사각형의 그런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서 지금 1m 50마다 자로 재가면서 터파기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수 빌더팀은 저희 예전에 동물의 집 지을 때 보셨던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기억하시나요?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빨간색 라카로 터파기 할 부분은 그려졌습니다. 땅을 조금 더 깊게 파야 되는 화장실이 들어갈 부분도 꼼꼼히 체크. 물지마. 일리. 물지마. 일리. 일리, 일로 와봐. 뭐라는 거요? 밥 먹어 갔어. 물 먹어, 물. 안 불러 이제. 일리. 일리. 안 불러, 안 불러. 애들 밥 주고 왔는데 갑자기 터파기가 시작됐습니다. 다짜고짜 막 파는 게 아니고 높이를 재가면서 수평도 봐가면서 꼼꼼하게 작업을 하시죠. 저 주황색이 뭔가 했는데 이거랑 연동이 돼서 높이를 재는 거래요. 자세한 건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실 겁니다. 아무튼간 기다리고 기다리던 터파기 진행 중.
땅을 생각보다 훨씬 깊게 파죠. 강원도 홍천은 극악의 겨울로 인해서 겨울에 땅이 얼어붙지 않는 깊이까지 가는 동결 심도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깊습니다. 1m 20인가 그래요. 그만큼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걸 다 지키는 곳은 거의 없고 주변에선 그냥 600 정도만 파내려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도면에 있는 대로 다 지켜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동결 심도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건물의 하단이 얼어붙고 녹고를 반복하면서 건물 전체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모르죠 뭐. 과학자들을 믿는 거죠. 땅을 깊게 파다 보니까 흙이 엄청나게 나와요. 기초 사장님은 수평과 높이를 봐가면서 계속해서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후에 목조주택 공정을 책임질 빌더팀도 같이 확인 중. 작업 2시간 만에 이 정도가 파졌어요. 이 밭돌이라도 나오면 쓸데가 있는데 요놈의 돌은 쓸데가 하나도 없어요. 제 마운틴 뷰가 실시간으로 삭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오그리드를 왜 고민했는지 보이시죠? 옹벽과 건물이 거의 딱 붙어 있어요. 테두리 세면은 닦고 이제 안쪽도 파야 합니다. 여기도 기초 콘크리트가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버림 콘크리트와 기초 콘크리트의 높이를 모두 다 계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히 이루어졌습니다. 자, 밥 먹으러 왔어요. 오늘의 메뉴는 제육볶음. 여기는 밑반찬이 끝내줍니다. 제 최애 백반집. 식사를 하고 나서 농협에서 하우스 비닐도 2박스를 사왔고요. 요건 옆에다가 잘 채워놓고 나머지 텁하기 진행 중. 오, 이집트 발굴 과정 같죠? 고비고비 산 고비를 지나면 산 꼭대기에 이렇게 집터가 나오는데요. 집터의 크기가 가늠이 좀 되시나요? 형태도 특이하다고 했는데 아직은 잘 안 보이죠? 조금 더 위로 올리면 요런 느낌. 자, 어떤 건물이 들어갈까요? 터파기가 진행됨과 동시에 위쪽에는 철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철근은 4.2톤을 동네에서 주문을 한 건데요.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기초 콘크리트용 철근을 제일 싼 곳에서 주문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철근인데 가격 차이가 15만원까지 나더라고요. 오늘 받은 건 부가세까지 350만원어치 정도 됩니다. 자, 장비로 철근을 내리는 중. 저 슬링바는 목련 심을 때 샀던 건데 아주 잘 쓰고 있네요. 자, 곳에 한쪽에선 텁하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운틴 뷰는 완전히 사라졌고요. 테두리에 맞춰서 잡석도 깔아놨는데요. 이 잡석은 지반을 한 번 더 다지고 건물의 하부에 수분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축조블럭 작업할 때 설명을 드렸었죠? 똑같이 기능하는 것. 저번에 한 차를 남겨놨어요. 그리고 이 녀석도 다짐을 해줘야 하는데요. 굴삭기로 하지 않고 콤팩타로 꼼꼼하게 작업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굴삭기는 3시 반에 조기 퇴근. 오, 진동로라 말고 이거 썼으면 좀 더 수월했겠는데요. 잘 다져지고 있죠. 쭉쭉 이어집니다. 이걸 2시간 정도 작업하셨어요. 이 정도 되니 건물의 형태가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잡석 다짐. 다짐이 잘 되어 있어야 버림 콘크리트를 칠 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그렇게 위쪽도 다짐 끝. 보통은 텁하기와 버림 콘크리트를 같은 날에 치는데 저희는 건물의 형태가 조금 복잡해서 다음 날에
버림을 칩니다. 기초 사장님은 남아서 위쪽에 있는 나무 뿌리까지 모두 다 제거하시고 가셨습니다. 오늘 미리 받아둔 이 철근은 내일부터 작업을 할 거고요. 오늘의 작업은 여기서 끝. 애들도 저녁밥을 줬습니다. 근데 날이 더워서인지 양양이만 나와서 풀 먹어요. 아니네. 한 20분 먹고 다 들어갔어요. 릴리 내려와. 릴리 내려와. 자, 오늘의 정산을 해야겠죠? 6더블 80만원, 철근 350만원, 지내력 테스트 50만원, 고수 3분과 장비대, 그리고 비닐까지 대략 한 600만원 초반대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건 기초 공정이 끝나야 알 수 있어요. 기초공사 후덜덜하죠.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완전 불모지였던 땅이 그래도 꽤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 지금 줄스클럽에서는 맛있는 샤인머스켓을 공동구매 중입니다. 16브릭스가 보장된 샤인머스켓. 지금 앞에 보이는 요게 대자고요. 뒤에 있는 게 중자예요. 상큼하고 달달하니 줄스클럽에서 진짜 샤인머스켓을 만나보세요. 요놈이 대자. 씨 때문에 귀찮아서 포도를 안 먹는 저도 샤인머스켓은 꼭 먹어요. 자세한 내용은 줄스클럽 스마트 스토어를 확인해보세요.